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부동산 지인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수요 입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는 수요 입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금리도 올라가고 어쨌든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수요 입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물량이 많아도 상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 지역이 부산이었고 그러는데 뭐 세종이었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이제 시장들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수급의 밸런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수요 입주라고 봅니다. 수요 입주라고 보고 여기 보시면 수요 입주라고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수요 입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전국의 막대기가 입주 물량입니다. 네. 입주 물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물량이 17년, 18년, 19년, 20년 굉장히 물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부터는 오히려 물량이 어때 보여요? 작습니다. 가대 구간을 지나와서 지금 가속 구간을 접어든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대 구간 17, 18, 19, 20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기간에 가격이 안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까? 아니죠.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엄청 많이 물량이 많은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향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국시적으로는 뭐 물량이 많은 지역도 있고 좀 적은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물량을 봅니다. 물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추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계속 물량이 쌓아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통해서 줄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좀 어렵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수급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약간 미시적으로는 저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켜게 되면 첫 번째 매매 거래량인데 하나만 켜볼게요. 매매 거래량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제가 거래량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지금 거래가 많이 좀 열렸잖아요. 네. 평균 이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9년도부터 지금 제가 묵장이었다. 난리 났던. 거래량을 봐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언제까지 많았었냐면 21년 1월 때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시장이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미시적으로는 저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량들이 한 서너 달 이렇게 계속 이제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평균 이하 있었던 구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평균보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구간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1월부터 평균 수준으로 갖고 딱 지금 보시면 9월달 보이시나요? 네. 지금 조금 키워보면 9월달부터 8월달부터죠. 정확하게는 9월달부터 확 거래량이 줄기 보이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시장 분위기를 확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시점.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는 미래에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아까 대고 봤죠. 미래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불빛 보고 날아가는 나방아 같은 거겠죠. 그렇듯이 조금 미래 물량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투자는 내가 지금 사고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고 2년, 3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요 입주, 미분양, 거래량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시장 강도도 보면 좋죠. 시장 강도로는 제가 시장의 사이클 상승과 하락을 구분할 수 있는 언제부터 상승했어? 언제부터 하락했어? 이거를 숫자로 딱 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공부가 되시면 보실 수 있고 불인이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수요, 입주, 미분양, 거래량 이 세 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에 오를 지역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서귀포 얘기했는데 하나 더 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을 보고 있는데요. 전북 익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를 껐냐면 이거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당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 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강도가 영선이 시장에서는 상승 시장입니다.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는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상승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하락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강도로 우리가 사이클 상승 시장, 하락 시장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어요. 부동산 지인에만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시장 사이클을 보서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군, 안 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 고개를 들었죠. 네. 고개를 들었는데 요 속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안에는 새 아파트도 있고 헌 아파트도 있고 막 여기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아파트가 좀 이렇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연차는 꺼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강도가 영성 돌아서는 시점에 매매 전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록 색깔은 신축이에요. 그리고 파란 색깔은 5년에서 10년 차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 5년에서 10년 차고 훨씬 더 힘이 이렇게 우상향에 있죠. 우상향에 있다는 이야기는 입지적으로 5년에서 10년 차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년에서 10년 차, 그리고 신축들은 지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금 움직이죠. 근데 많이 안 움직였어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 움직였다. 그러면 제가 10년에 15년 차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는 꺼버리고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장 강도 영선에서 조금 움직였다가 지금 살짝 힘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알기 때문에 한 48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을 움직인다. 특히 여기 전세가 좀 올라와줘야 돼. 전세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타이밍을 보는 게 선투자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제가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군산하고 그다음에 그 전주와 연결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전세가 조금 많아요. 군산 같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아직 못 움직이겠죠. 그럼 이 물량들이 빠져주고 전세가 귀해지면 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전세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세가 좀 더 움직여주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로 우리가 상승 시장, 하락 시장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부산은 확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좀 화끈한 지역은 그 지역의 성격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부산 화끈하죠? 네, 화끈하죠. 네, 올라갈 때 확 올라가요. 네, 맞아요. 굉장히 화끈합니다. 이게 부산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밑에 보면 물량이 빨간 막대기보다 이렇게 면이 올라와 있죠. 물량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상승을 했죠. 이래 쭉 상승을 하고 이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 물량 많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9년 12월부터 급등장이 시작한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깔 선이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속도를 줄인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강도가 지금 223이에요. 223이라는 것은 속도를 우리가 아우토반에서 385km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를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은 얼마 정도는 207km 정도. 그래도 살아있네. 살아있죠.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우리가 기재지역 풀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굉장히 유동성에 민감한 도시거든요. 부산이 유동성에 민감한 도시인데 유동성이 딱 풀리고 나서 주재지역이 해제가 되고 빵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다시금 작년 12, 17 됐지 다시금 묶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생기냐면 앞에 많이 상승한 지역들을 빼고 덜 상승한 아이들이 키 맞추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영도구. 영도구가 오션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도구 엄청 오래 날아갔거든요. 영도구, 기장군. 이런 지역들이 엄청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아이들 빼고 키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걔들이 가격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천안. 네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천안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천안을 물건을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왜냐면 저도 좀 선 투자를 하는 상태고 저는 판다라는 것은 다른 데 갈 곳이 있는 거죠. 갈 곳이 있는 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제 물건을 사주신 분이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실수요자였어요. 실수요자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 오셨어요. 이사를요? 네, 그래서 광양에서 여기까지는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천안에다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광양의 아파트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싸지 않겠습니까? 싸죠. 그런데 이분의 자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서울에 다닌대요. 그럼 수도권을 가려고 수도권을 들여다봤겠죠. 근데 수도권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장 근접돼 있으면서 가장 가격이 싼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천안인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북진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그러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멀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광명보다는 그래서 저는 천안을 뭐냐면 지금 이제 수도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동두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금 수도권의 외곽들 뭐 여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상승한 것 자체가 가격 전세 매매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이렇게 퍼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저는 충남까지도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의 당정 쪽에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없어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추이를 모니터링을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산의 물량이 많으면 이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정 안 받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산의 입주 물량을 하게 되면 구축은 조금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안 그러면 전세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한 중축 정도 됐었거든요. 중축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가격은 조금 올랐었어요. 오르긴 했지만 좀 더 빨리 이렇게 좀 조정 받기 전에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갈아타기,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를 좀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중축, 구축이다. 그러면 지금 출구 전략을 좀 찾으셔야 되고, 신축이다. 그러면 좀 더 버티셔도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충남 수요로만 이제 채워지지 않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 외부 수요에서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천안에서 많이 나가는 지역이 아산이죠. 아산 보이죠? 한 2만 1,000명 정도가 나가고요. 두 번째가 평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이 뭐라 그럴까 딱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망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천안에서도 아산으로 평택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천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아산에서도 들어오고 평택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보니까 평택인 거죠. 평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평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평택 사람들이 아산에 가격 싼 아산, 천안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장은 키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위에 올라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산에 입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아산에 있는 전세 가격이 싸다. 그러면 평택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택 사람들이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사람들이 이제 아산으로 들어오고 또 아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천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격은 키 맞춥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대체 지역을 찾을 때도 이렇게 전출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주 자꾸 얘기하는데 제주에는 지금 제주 미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제주에는 좀 특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제주에 이사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관련돼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렌지 색깔이 전입이에요. 들어온다라는 거죠. 나가는 게 파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산처럼 뾰족뾰족 솟은 구간들이 보이시나요? 네. 이 구간들이 약간 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딱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고 2월 달 이런 식으로 2, 3월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게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는 2, 3월 달에 이사를 해요. 1년 중에. 보통 도심 같은 경우는 3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 봄, 가을 시즌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매매나 아니면 전세를 넣을 때 3월달에 꼭 기점을 만들어주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게 좋은 게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신을 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육지에 사는 이제 신이 있을 거고 하늘에 있는 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신이 서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 시점이 2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뭐 그런 손 없는 날. 네. 따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신구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육지에 있는 신과 위에 있는 신들이 이제 서로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못 갖는 거지. 신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이사를 한다 해서 신구간이라서 그 구간 이사를 많이 해요. 아니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보고 놀랬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에는 그냥 없고요. 뭔가가 이렇게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고 한다면 그거에서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